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격전지를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경기 부천시 병으로 가봅니다. 현역 중진 의원들의 경선 탈락으로 새 인물들이 국회 입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법조인과 언론인, 전직 시장의 대결입니다. 그 현장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부천 소사구 지역과 역곡 1, 2동, 소사동 등 원미구 일부 지역이 통합된 부천시 병 지역구.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한 부천시 병은 19대 총선부터 3번 연속 진보정당이 승리한 곳입니다. 민주당 이건태 당대표 특별보좌역과 국민의힘 하종대 전 채널A 앵커, 새로운 미래 장덕천 전 부천시장의 3파전 구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천병 선거구의 새 후보는 원도심 재정비와 신도시인 옥길 범박지구의 교통망 확충을 공통적으로 공약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국회부의장 출신의 현역 김상희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의 후보가 된 이건태 후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회초리를 드는 방법은 반드시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전략공천을 통해 부천에 입성한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 자신이 부천병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소통과 공감 능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새 인물을 선택하셔서 부천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부천시장 출신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 미래로 당적을 옮긴 장덕천 후보. 준비된 지역 밀착형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웁니다. 잘할 수 있고 또 잘해왔습니다. 제가 시장하면서도 잘 준비했고 지역에서 성장해서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좋은 정치로 시민께 보답하겠습니다. 꼭 장덕천을 선택해 주십시오. 현역 중진 김상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펼치는 3자 격돌. 원도심과 신도시를 동시에 겨냥하는 닮은 꼴 대표 공약 속 유권자 표심은 어디로 갈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와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가 토론에 나섰는데요. 후보들은 미군 기지를 포함한 군부대 활용 방안과 경제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진행된 부평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와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날 공통 질문으로 주어진 옛 미군 기지를 포함한 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의 뜻을 포함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약면에서는 서로 다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오염 정화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경제적 가치까지 고려하도록 수기단을 구성해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결론에 개입하지 않고 부평 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결론 도출에만 관심을 쏟겠습니다. 인천 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을 인천시가 이제 결정을 했죠. 들어오는 것을 의대가 있는 대학에 위탁 운영을 좀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있는 대학병원을 꼭 유치를 하고 또 이날 후보자들은 정권 심판과 지역의 젊은 일꾼을 내세우며 자신의 공약을 적극 알렸습니다. 우선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 노종면 후보는 철도 지하화로 타운형 레일벨트를 조성해 향후 지어질 GTX-B 환승센터 좌우로 주거와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 타운형 벨트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유재용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을 찾아 경인선 지하화를 재차 언급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 후보는 공원과 상권을 연결해 문화경제를 통합하는 공약을, 유 후보는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재개정 추진 등의 공약은 두 후보 모두 내놓았습니다. 인천 부평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3일 오후 7시 LG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인천 지역 선거구별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 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의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을 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인천 지역 유권자는 총 258만 1,910명입니다. 이는 지난 21대 선거보다 8만 1,12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외국민 선거인 수는 4,722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8만 4,429명이며 여성은 129만 7,481명입니다. 선거구별로는 부평구 갑이 22만 9,0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 갑이 12만 600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차이는 10만 8,474명에 달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구 안에서도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명룡대전으로 화제가 된 계양을 선거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먼저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6%,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42%입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4%포인트입니다. 유사한 결과가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매일경제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48%, 원희룡 후보는 43%였습니다. 5%포인트 차 접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결과를 내놨던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52%, 원희룡 후보는 35%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와 원 후보 사이 격차는 1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OBS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48.9%, 원희룡 후보가 37.3%. 오차 범위 밖으로 두 후보 간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앞선 두 여론조사와 뒤에 두 여론조사, 달라도 정말 다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묻느냐, 지지하는 후보를 먼저 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각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시기에 지지자들이 확 몰리느냐 아니면 좀 흩어지느냐 이러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계양을에서는 두 후보 모두 전국적인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후보가 이제 크게 지지세를 몰아가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지지가 많이 좁혀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양을 이외에 다른 곳을 본다면 온라인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출틀이 완전히 다른데요. 거기에 따라서 진보 성향자가 많이 잡히기도 하고 적게 잡히기도 하고 역시 보수 성향자도 많이 잡히기도 하고 적게 잡히기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선거 판세를 잇기 위한 여론조사, 다만 그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늘 일치했던 건 아닙니다. 또 여러 요인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니 그전까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보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 넓어진 부천 갑에서 지역주민 여러분과 부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장 홍대선의 조기 착공을 통해서 사통 발달의 오정 지하철 시대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GTX-D, GTX-E, GTX-F까지 조성을 해서 우리 부천의 사통 발달의 지하철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종합운동장역에 메가 역세권을 만들어서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가로막고 있던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서 부천 발전을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부천시 갑 지역구는 교통망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약은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TX, B노선, D노선, F노선, 특히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세 개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천시의 허브 교통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도시와 부도심의 원스톱 재개발, 재건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를 신속하게 지화하여 부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부천의 의료관광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국내로부터 외국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힐링까지 되는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먹거리, 부천 시민의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재건축 문제, 그리고 원도심의 재개발 문제,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 신도시는 용적률의 한계로 인해서 재건축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의 교통 문제, 그것도 지하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교육 문제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메가시티 부천입니다. 부천을 서울로, 부천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지하철, 외곽순환도로 지하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입니다. 중동지역 1기 신도시 30년 이상 됐습니다. 뭔가 다른 기법으로, 제가 서초구에 70개 단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문화사업단지,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미래 부담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4차 산업의 혁명단지로 재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부천과 양천구를 같은 공동특구라든지 또 과학영재학교를 통해서 뭔가 교육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나머지까지 해서 정말 부천을 변혁시키고 부천을 제1의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1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특별법 내용대로 우리 신중동 이 지역이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또 중동 역세 부분이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개발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단지 문제를 놓고 영상단지를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고용 문제도 해결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은 커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사항입니다. 인천 가방보관 창고에서 시작돼 인근 공장들로 확산한 화재가 15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 57분쯤 서구 성남동 가방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창고를 비롯해 인근 자동차 부품 공장 등 8개 건물이 타면서
11개 업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또 업체 관계자 39세 A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9분 만인 오후 4시 2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196명과 장비 68대를 투입했습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입니다. 그러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산림청과 서울, 경기, 인천 소방본부 소속 헬기 5대를 투입했습니다. 불은 다음 날인 2일 오전 6시 35분 완전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무인 성인용품점 29개소를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천여 정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성인용품점 115개소를 집중 단속했는데요. 적발된 업소들은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은밀히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를 통해 판매된 발기부전 치료제가 성분 미달 등 엉터리로 제조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출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업체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수도권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티머니에서 최근 1년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받아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공동 연구에는 인천과 경기, 서울연구원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티머니 데이터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수단별 이용 빈도와 시간, 노선 등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도 낼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포천에서 서울을 거쳐 인천을 잇는 GTX G 노선을 추진합니다. 도는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노선안에는 포천과 인천을 잇는 GTX G 노선도 담겼습니다. GTX G는 총 길이 84.7km로 인천 숭이와 KTX 광명역, 노년, 동의정부 등을 거쳐 포천을 잇는데요. G 노선이 완료되면 포천에서 강남까지 30분, KTX 광명역까지 43분 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도는 오는 5월 GTX 플러스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는 1인당 5만 원 이내에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과 출산 장려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 제도인데요. 대상 지역은 수원과 성남, 고양과 의정부를 제외한 27개 시군으로 꾸러미는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